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늦은 밤, 음주 방송, 500 한 잔 하고 왔어요. 한강에서. 친구랑, 송파에 사는 친구랑, 이제 저는 강동에 사니까 중간쯤에서 만나면은, 한강에서 시원하게.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추워요. 이제, 그냥 반팔 입고 나가면 안 되겠어. 약간, 뭐, 바람막이 옷이라도 하나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킨이랑, 막시키 먹고 왔는데, 조금 아쉬워서, 여기 도는 거 보이세요? 예, 마른 안주와 오징어채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그 대신 작은 거, 오늘은, 작은 거, 이거, 과일 맥주, 이거 뒷광고입니다. 협찬 좀 해주시지. 예, 참. 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의 성역이라는 전세대출 규제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에는 MMORPG, 제가 가끔 하는 게임입니다. 옛날 게임인데, 천사 성역. 예, 댓글에 제목이 성역이라는 게 있어서 성역이라는 배경 그림을 좀 찾다가 그냥 게임으로 해야지 뭐 누가 안 하지, 누가 연예인 얼굴 쓰면 또 뭐 초상권이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그래서 근데 내용이 딱 우리 금융위원장이 누구예요? 고승타이거잖아요. 잔혹한 천사들의 심판이 시작된다. 지금 그저께인가 4명이 만났었죠.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3명이 만나갖고 이제 전세대책을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댓글을 위주로 댓글을 읽고 제 자료를 가지고 부가 설명드리고, 그런 고수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이번에도 김상희님, 제 와이프 후원 감사드리고요. 와이프가 꼭 인사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당히 댓글이 대댓글이 좀 길어요. 자, 피터 팡님, 미국 테이퍼링 발표, 중국 부동산 업체 부도, 한국 기준금리 인상 예정, 대출 중단으로 가계신용 경색, 환율 폭등, 주식시장 하락, 이게 한국 경제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한 2, 3일 된 거예요. 제가 댓글들 막 그날은 다 못 읽고 하루 이틀 지나서 캡처해 놓고서 모아서 한 2, 3일 동안에 비슷한 것끼리, 오늘은 전세끼리 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건 한 2, 3일 지난 거예요. 오늘 부동산 시장의 성역이라는 전세대출 규제. 야, 그동안은 뭐 매매 뭐 이런,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뭐 규제 이런 거는 많이 했어도 전세는 그야말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못 건드렸거든. 성역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악용되는 것 때문에, 자, 전세대출 규제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제가 제목을 딴 거예요. 댓글의 제목을. 이미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사용 내용 조사 및 규모 축소에 착수했네요. 그쵸? 원래 전세대출은 전세에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매매에 쓰거나, 아니면 뭐랄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뭐 대출금에 대한 꼬리표가 있어갖고, 용도에 맞는 걸 안 쓰게 되면 제재를 당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허술했어요. 경제 주체의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바젤3가 너무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빠른 게 아니죠. 많이 늦은 거, 몇 년 늦은 거야. 근데 이제 많이 늦어질 뻔하던 거를 조금 앞당기는 거지. 전세제도는 그동안 바젤3와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죠. 부동산의 담보 가치로만 대출을 해주고 국가기관이 전액에 가깝게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빠르면 올 겨울, 늦으면 내년 봄에 전세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전세 대란이 아니라 역전세난 나중에, 그 다음에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제도는 사라질 겁니다. 뭐 선진국들 다 없어졌으니까. 그동안 우리들은 전세가 경제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믿음이 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되게 심오하시네. 전세가 사라지는 첫 번째 트리거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세 사고가 나면 은행도 일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전세 대출을 하지 않거나 비싸게 대출해 줄 것입니다. 주거 수요자들은 이자 비용이 비싸고 보증금 떼일 위험이 높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것이고, 지금도 일부는 월세로 이주 중입니다. 아쉽게도 저 같은 소시민이 뉴스를 접하기 전에 이미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대폭 축소했으니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 스위치는 켜졌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네. 그런데 이쪽 방면에 상당히 교수님이신가? 교주님이신가? 교수님이신가? 일단 댓글 잘 읽었습니다. 어떤 댓글을 달린 거냐면요. 속보 초매파 박기영 교수 추천. 그러니까 매파였던 고승범이 떠난 자리에 초매파인 박기영 교수 추천했다가 금리 올릴 게 이제
더 가속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이었어요. 이민우님, 전세가 낮아지면 집값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월세도 전세 돌려줄 돈 있는 사람이나 돌릴 수 있죠. 그치? 근데 보통 전세 받아갖고 어딘가 썼단 말이야.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전세 못 돌려줘. 그래갖고 목돈 없어갖고 나는 가끔 가다가 뭐 야 전세 비워두고서 새로운 세입자 비싸게 할 거야. 근데 그 비워줄 때 그럼 기존 세입자한테는 돈을 어떻게 주지? 저는 그런 게, 왜냐면 그 돈 받아갖고 다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 없거든요. 어딘다 막 급한데 막 썼을 거라고. 부의원님, 갭 투자를 전세대출 60% 선에서 마무리될 듯 하네요. 가계대출에도 큰 타격 줄 예상입니다. 왜냐면 전세대출 받아갖고 가게 자금으로도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혼돈의 성역이 되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혼돈의 성역. 제이슨 빵님. 야, 이거, 우리 무슨, 아까 그 게임 같이 모여서 할까요, 우리? 자, 피터팡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가가 내려가면 집값도 내려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조정이라는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생은 진짜 서민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부만 반전세나 월세를 내놓지만 이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로는 월세 위주의 주택시장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유해조수 뽀로로님, 한국은 일본식의 버블 붕괴가 없다. 다만 한국식 버블 붕괴가 있을 것이라는 댓글이 생각납니다. 결국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식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피터님 댓글 보니 거시기를 탁 치고 갑니다. 이거 19금인데 이 거시기가 뭐 시기냐? 그다음에 김신빈님, 거길 탁 치면 아파요. 이거 19금 댓글 자꾸 달면 안 되는데. 정블렌더님, 과거 전세는 있는 돈 모아서 들어가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지니 전세 대출을 시작하자 전세가가 상승하고 집값을 끌어올렸죠.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 정권에선 보증한도를 5억까지 상향하고 LTV를 80%까지 올리고 금리까지 낮췄죠. 문재인 정부에선 미, 중,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예요, 금리. 지금의 집값이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그 중에서도 전세 대출이 막대하게 풀리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전세 대출을 규제해야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전세 대출은 없었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네. 이게 다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김신비님, 규제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해야겠네요. 17년도부터 한도를 조금씩 줄였으면 이런 참사까지는 안 벌어졌을 텐데. 블렌던 정님, 맞습니다. 주담대만 조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정상화했으면 이렇게 거품이 덜했을 텐데 말이죠. 어몽눈이님, 네, 서영수 이사 영상 보니 전세대출 시작하기 전에는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장 전세제도가 사라지기보다는 전세대출을 계속 추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댓글을 보고 제가 물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에 매매가로 만든 지수랑 전세가 시가총액으로 만든 지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이걸 안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술 기운에서 500 한 잔 해서 지금 제가 이걸 안 했어요. 네. 자, 이제 동그라미 쳐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 까만 선은 매매가 시가총액이에요. 매매가 시가총액. 이렇게 해갖고 1986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은 전세가 시가총액 지수예요. 이게 두 개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 같은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건데 제가 지수를 만들어서 약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어떠냐면, 일단 특징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IMF나 그 서프라임 같은 때 이런 위기가 오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이 뭐 회사 부도 막으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 일단 전세를 2년 만에 전세 오니까는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금방 못 판다고.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면 전세가가 더 빨리 오르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세난이 어떤 거냐면 2004년도에는 2002년도 3년도 이때는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래갖고 2004년도에 이런 역전세가 났어요. 좀 이따 차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럽 위기 날 때 있죠. 2010년부터 폭락할 때 있잖아요. 폭락할 때 전세가는 상승하는데 매매가가 폭락을 해. 왜? 사람들이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그 어떤 공포감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전세를 사러. 그러니까 전세는 더 전세 수요는 더 많아지고 매매는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잠깐 역전되는 단계인데 요때 헬리오 입주할 때 고덕 헬리오 한
합쳐서 한 2, 3만 대에서 입주했죠. 그때 일시적으로. 요런 상태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의 전세가 제가 시가총액 구한 거는 우리가 이중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이랑 기존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계약갱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6억에 전세를 살던 사람은 6억에 계속 사는데 계약갱신하면 거기서 5%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살거나. 근데 신규로 뭐 신혼부부가 빈집에 이제 들어가서 전세를 살 때는 아니면 기존 전세 사람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 집이 비었을 때 보통 8억, 9억 이렇게 올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가격이야. 근데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나 저는 계약서상의 이중가격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계약 신고된 대로 국토부에 신고된 대로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전세가 지수는 좀 낮아요. 왜냐면 70%가 72%인가가 연장이잖아요. 그리고 20% 정도가 신규 계약이야. 그러니까 싼 거래가 70%, 비싼 거래가 20%. 합쳐놓으면 제가 하는 거는 싼 그 가격이 더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KB나 감정원에서 조사하는 전세 시세는 그야말로 시세는 신규부만 해요. 거기는 기존 연장하는 거는 빼요.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좀 이따 이 차트는 다시 비슷한 차트 또 나오니까 또 댓글 읽겠습니다. 앵그리섹스님, 부동산 왜곡을 막을 가장 최선은 과잉 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맞긴 함. 그러나 그건 편법임. 보유세만 강화하면 전세가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할 테니 과잉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막 세채 네채 열채 있으면은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그 세금이 무서워서 주택수를 줄인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세나 월세에다가 세입자에다 전가시킨다 이거예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금융정책임. 여러분들은 왜 집값이 시장 원리보다 많이 오르는지 고민들을 안 하심? 뭐 생업애들 바쁘니 전세돈 대출금 구할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을 테니. 근데 점점 반말이시네. 에이, 장난이에요. 만약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또 반말이야. 어떻게 될까요? 이래야지. 엘리엇은 참 예의 바른데 이분도 그냥 앵글로색스님 감사합니다.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약간 독백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 구매하는 분들 95% 이상은 모두 대출을 끼고 대출제도 없다면 실부동산 수요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임.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하면 진짜 돈이 없으니까 비싼 그 전세를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그만큼 돈에 맞춰서 이제 낮은 데로도 간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이유임. 그러니까 실질적 이유보다는 심리적 이유가 더 크다. 이거 부동어 표시를 해놨네요. 즉 지금 안 사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여러분을 마음을 아주 잘 배려하는 척 하면서 은행들의 악마의 꼬들김이 들어오면 모두 넘어갈 수밖에. 사실 은행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돈 빌려주면 경쟁시키는 거임. 담보 잡아놨으니 지들끼리 싸우다 폭등하면 더 많이 빌리러 찾아올 거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극단적으로 대출 금지, 현금 박치기에 다주택 보유세 강화하면 큰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임. 일단 서민보다 더 많은 돈을 우대금리로 확보할 수 없으니 이전보다 자금력이 떨어지고 그래도 가진 현금으로 뭘 해보려 해도 다주택 보유세 핸디캡 때문에 여의치 않고 서민보다 저리로 빌린 훨씬 많은 돈이라면 그깟 다주택 핸디캡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 생 자기 돈이라면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힘듦. 그러네요. 뭐 부동산업이 망하니 건설사 망하니 하는 레파토리 또 시작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기반의 건설업은 버블 경제의 가장 큰 요소라 보기에 그걸로 당장 경기 부양 효과 노리는 건 향후 독이 더 많이 됨. 한국도 이제 부동산 기반 건설업 제대로 구조조정할 때가 됨. 건설주 이거 팔아야 되나? 과거 대출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던 7, 80년대엔 부동산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작았음. 그래서 그 시대엔 열심히 일하면 집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던 거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딱 맞네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 나나 저쪽이나 서민들은 10년 20년 모아서 사야 하는 건 같으니 집값이 빠르게 오를 일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이게 짚어주셨네. 이제 앵그리 섹스님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나. 일단 독백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글 많이 써주세요. 자, 그러면 전세가랑 관련된 지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거는 제가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매매가 지수랑 전세가 지수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만든 거. 이번에는 KB 기준으로 해서
연두색이 서울이거든요. 이 분홍색은 강남 3구, 파란색은 노도강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6, 7년까지 강남 3구만 올랐어. 노도강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지. 그 다음에 2007년부터 강남 3구들 등 버블세븐이 이렇게 깨질 때 얘는 그래도 강남 3구 전체 세대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100개 아파트는 강남 3구가 이렇게 빠졌다고. 훨씬 많이 빠졌죠. 근데 노도강이 이때 올랐어. 그러니까 서울이 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서울은 2008년 9월달이 고점이라고 나와요. 또는 2009년 말이 또 고점. 이게 약간 쌍봉이거든. 근데 저는 2006년 말이 상처라고 나와서 잠깐 반등했다가 이때는 다 같이 무너졌지. 이때는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전세가를 볼게요. 전세가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제가 긋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특히 2016년 17년 이때 올라갈 때요. 이때 올라갈 때 전세가는 못 올라갔었어요. 안정됐었어. 매매가만 올라갔었어. 그러다가 최근에 매매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갔지.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2010년도부터 완만하게나마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하락하죠. 제가 100개 아파트는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맞죠?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 급등했다고. 왜? 다 안 사. 아파트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자, 요거로 만든 보조지표가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과대 분산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났느냐 마느냐. 강남 3구의 버블 수준, 노도강의 버블 수준. 그게 강남 3구는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버블이 해소가 됐는데 이제 아파트 하락할 일만 나왔어요. 언제 하락하냐예요. 그러니까 버블일 때는 하락 안 해요.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펌프질이 다 끝나고 나서 노도강은 아직도 전세가에 대비 매매가의 투기적인 요소가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엄청 줄었어. 그러니까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최근 한 1년 동안은. 그 전에는 매매가만 엄청 올라갔어. 전세가 안 올라가는데. 이때 그랬잖아. 이때 전세가 안 올라가는데 매매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갖고 계산하는 건데 통계적인 기법이니까. 그런데 2010년대 이때도 강남 3구 버블 해소됐을 때는 곧장 시장이 안 무너졌는데 노도강이 해소가 됐을 때 이때부터 둘 다 파란색이잖아요. 같이 무너지더라 이때. 근데 지금은 강남 3구만 파란색이야. 노도강이 조만간에 파란색이 될 것 같아. 그때 시장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또 댓글 읽을게요. 오렌지 슈트님 또 글이시네요. 고승타이거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 계획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진짜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도 보증 축소, DSR 적용 등의 규제 방안 중 가장 유력한 사항은 대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이전 제 댓글에서처럼 금리 인상을 통한 전세대출 수요 사전 억제를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뭐가 나올라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올라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한편 갭투기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갭 투자를 자체를 어떻게 방지하지? 그걸 어떻게 막어? 저가 그쪽은 좀 문외한이어가지고요. 전세를 끼고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를 일반적인 거래 대비 더 많이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발이 되게 심할 텐데, 그쵸? 무마할 수 있으려나? 갭투기의 경우 실거주보다는 투기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취득세 입구를 강화하는 것이 집값 상승 억제와 전세를 줄여나가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강제할 수 있나 이걸 법으로? 수부타이님 좋은 댓글 늘 감사드립니다. 오렌지님이 국토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4개 다 겸직하셔도 지금 얼치기들보다 더 낫겠네요. 이때 딱 여기다가 엘리어트 하나 껴줘야지. 그래 제가 포상휴가라도 일주일 보내드리는데 좀 약간 삐졌어. 아이마르님, 기재부 장관 수부타이님, 국토부 장관 안수농업님, 금융위원장 고승타이거. 여기 이 아이마르님 이분도 또 엘리어트 빠졌잖아 여기. 오렌지 슈트님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적임자가 분명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고사하시네. 예, 그 다음 댓글. 이 댓글도 좀 심상한데 윤영교님인데 지금 많이 길어요. 빨리 읽을게요. 집값 하락이 시작되고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는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는 집 경매로 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나든지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죠.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국가도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바보 되는 겁니다. 평생 모아놓은 전세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까지 다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거지 되는 겁니다. 진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IMF 때랑 서프라임 때랑. 두 번째 피해자는
갭투기권 다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이 사람들은 가해자 아니에요? 집이 수십 채, 수백 채 혹은 수천 채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거지되고 엄청난 채무를 안게 됩니다. 수백억 부자라고 큰소리 쳤다가 한순간에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 60대 전문가들은 팔아치우고 빠진 겁니다. 그것을 20, 30대가 연끌한 겁니다. 맞아요. 지금 50% 이상이었던 5, 60대, 4, 50대 그 매매 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30% 미만이었던 20, 30대가 48%까지인가 올라갔었어. 그리고 LTI였나? 론트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몇 년 동안. 이 참 심각해요. 지금 이들 중 상당수 아직 집을 처리하지 못한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없애라는 겁니다. 지금 아포유가 저는 요새 영상은 안 보는데 제목은 뜨거든요. 왜냐면 구독을 다 해놔가지고 뭐 폭등하자도 폭등하자도 다 떠요. 뭐 그다음에 진보 좌파 뭐 보수 우파 그구들 다 떠요. 저는 딱 제목만 보면 무슨 말할 건지 다 아니까. 근데 요즘에 아포유랑 몇 명이 양도소득세 없애라는 영상을 계속 올리더라고. 어디서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요즘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 양도세 인하라고 없애라고 하는지 좀 댓글 좀 써주세요. 제가 다는 구독을 못하니까. 근데 아포유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양도소득세. 근데 아포유는 구독자가 회원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 뭐랄까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정치하는 쪽 이쪽이랑도 같이 교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이거 양도소득세 없애려고 법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팔고 빠지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없애야지 내가 얼른 빨리 팔고 난 튀지. 빤스런하려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락 시점이 2022년 후반이나 2023년쯤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폭리를 얻으려고 매매를 미룬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 다주택자들이 이 소리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아포유 말 믿고서 진짜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떡해. 그리고 투표를 통해 새 대통령이 될 후보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실패 중 잘못된 게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매겨서 집이 시중에 나오지 않으니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새 대통령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동조하는 후보가 누군지 정확히 보고 그 당이나 그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겁니다. 특히 2030한테. 그러므로 세 번째, 피해자는 영끌한 사람들입니다. 다 피해자네. 일단 첫 번째 전세 사는 사람들, 두 번째 다주택자, 그다음에 투기꾼들, 그다음에 세 번째 영끌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은 진짜 젊은이들이지. 마지막에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마감입니다. 금융 노예가 된다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그때 직장도 대부분 없어지고 그나마 얻은 직장도 월급이 반토막일 겁니다. 그야말로 빚거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정확한 말 잘 써주셨네. 그리고 석유값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이유는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금하므로 중국 공장들이 많이 기회를 멈췄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비싼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면 물건값이 오르니 결국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극심한 인플레를 유발할 거고 결국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전세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니까 40년 주기설이 정말 시작되는 시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40년 주기설 누구라고요? 엘리엇. 여기다 이분도 눈치가 없어요. 엘리엇님의 40년 주기설이 정말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딱 그럼 제가 포상이가 일주일 딱 이렇게 때리는데 아깝네. 그거 하나 아쉽네. 거기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25세에서 65세까지 집을 사줄 나이 또래가 10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엄청난 수요가 감소다. 이것도 엘리엇이 맨날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 생산하는 거 줄고 스페인 얘기하고. 이분은 조금 다 좋은데 눈치가 조금 없네. 사회 전반의 경제 동력이 상실됩니다. 토건족은 계속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절반만 팔려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미분양이 쌓일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정말 집을 사지 말아야 하고 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두 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속히 팔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생각이 바뀔 겁니다. 굳이 왜 집을 사야 하나?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이사도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 빚 갚을 일 있냐? 이게 일본에 지금 팽배해 있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일본에 한 20, 30년 뒤를 따라가잖아요. 아이마르님, 공감 가는 그림이다. 애현님, 전세보증 가입해도 위험한가요? 유유. 달구님, 잘 읽었습니다. 김마크님, 100% 동감입니다. 차경호님, 정답! 그 다음에 YSK님, 아주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
사슴별님, 직장 때문에 집 살 시기를 놓친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돈이나 모아야겠네요. 어쩐지 서쪽 부근 사는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던 하늘이 요즘 맑은 하늘을 자주 봅니다. 지금 집값 너무 거품이에요. 아, 이거 서쪽 하늘 미세먼지,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안 날라오니까, 공장이 많이 멈췄으니까, 석탄을 안 되니까. 윤영규님, 에어가 아니 에어님한테 한 거네. 나 에어는 무슨 감탄한 줄 알았어. 두 채 불량한 주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주인 장난은 전세보증제도가 감당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터지면 보증보험이 얼마 안 돼서 촉수문칙됩니다. 위기 땐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알아보세요. 이분이 약간 그 핸드폰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는 막 그랬어요. 이해 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위에 에어님 아까 어디지? 에어님 여기 전세보증 가입해도 위험한 거, 이거에 대한 답글이었네. 진짜 한꺼번에 터지면 뭐 띄엄띄엄 터지면 전세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터지면 돈이 바닥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번호하거나 아니면 반칙만 해주고 그래야 되나? 조피디님, 해당 건물 토지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거쳐 안전하게 절차를 마쳤다 하여도 등기부상 채권 설정이 7-80% 경매 진행 후 낙찰 시 육박한다면 임차인은 향후 역전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하지만 먼저 등기부 속 채권 설정 관계를 잘 따져야 합니다. 수도권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전세보험 설정으로 임차인 안심시킨 후 들여다보면 역전세 구조입니다. 그래요? 저 강서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이거였나? 아니면 전세 상환금 능력 없는 갭 투자한 임대인으로 소송 가지요. 세입자들은 여러 법적인 문제를 꼼꼼히 검토 후 중개사 사무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은 젊은 친구들이 이거 세무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모를 텐데. 임정선님, 엘리언님 인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구독자 수 포물선으로 급증할 겁니다. 파이어. 막 로켓까지 3개 쐈네. 기분 좋네요. 요거는 맨날 보는 거니까 맞게요. 그냥 요거 때문에 했네. 여기 보시면요, 요 까만색 부분이죠. 까만색 요 부분이랑 약간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요게 역전세 구간이에요. 일단 IMF 때 이게 역전세라는 게 뭐냐면 2년 전 세입자가 나가려고 했을 때 2년 살고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6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졌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5억을 받아야 돼. 그럼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빌려서 메꿔서 내보내야 된다고요. 그걸 역전세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트를 어떻게 그런 거냐면요, 24개월 전에 매매가와 지금의 그러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2년 전의 전세가와 딱 지금의 전세가를 비교해 갖고 엑셀로 쭉 그리면 요 까만 선 있죠. 요 까만 선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역전세 났다가 반등했다가 약간 역전세 났다가 지금 이거. 근데 이걸 보면요,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주기적으로 요렇게 역전세, 요렇게 역전세, 이거는 약간 역전세 비스무리까지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역전세 하면은요, 2023년 정도나 4년부터는 역전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주기가 그래요. 왜? 지금 전세값이 엄청 올랐죠? 왜냐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2년 전에 많이 받았느냐, 2년 전에 적게 받았으면 지금 안 비싸도 또 비슷한데 2년 전에 워낙 많이 받았으면 지금 비싸게 받지 않았어도 2년 전이 비쌌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 그린 게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런 거 다 엑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잖아요. 자료실에다가.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보실 때요, 여기 까만 선 있잖아요. 까만 선, 이게 역전세난인데 이거는 이거는 제 데이터는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요, 서울 전세 2년 전 동월비, 이게 역전세난이 뜻이에요. 이게 감정원 데이터예요. 감정원 데이터. 제 거로 하게 되면은 저는 이중 가격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계약서를 다 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큰 놈들 100등으로만 하니까 약간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감정원 데이터로 한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자, 마지막 댓글 얼른 읽고 마칠게요. 이거 읽고 자면은 참 잘 올 것 같아요. 키타님,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전세 대출을 줄인다? 전세 대출을 없애고 전세 제도도 없애야 부동산 버블을 막는다. 어떤 댓글을 달렸나? 이거 너 피똥 싼다. 그거였네. 부동산 버블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것과 더불어 전세에 대한 전세 대출도 한국의 가계 대출을 폭증시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제도인 전세제도에 전세 대출까지 해줌으로써 서민들에게 대출을 부추기고 있고, 전세 대출로 인한 부동산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부작용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전세대출을 줄인다? 전세대출을 없애고 전세제도도 없애야 부동산 법으로 막는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항상 땡빵만 하니 부동산 버블이 잡힐까?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다. 깡통 전세가 속출해야 정신 차리는 정부와 갭투자자들은 그 정도 해먹었으면 됐다. 한국에서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열거하면 이렇다. 1. 30년 지난 부실 공사 아파트를 때려 부셔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서 가격을 폭등시킨다. 예를 들면 CF 비교. 일본은 30년이 지나면서 가격 하락이 멈추며 50년이 넘는 아파트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잘 짓는다. 황색의 아파트 가격 추이와 30년이 지난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파란색처럼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지만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차트? 이 안에 있는 그 차트를 보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파란색, 황색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2. 전세 제도로 매매가 하락에 대한 심리를 막는다. 투기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전세가 받쳐주게 갖고 매매가가 하락해도 한계가 있대요. 왜? 전세가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니까. 근데 나중에 투기 같이 내려간다니까. 3. 갭 투자를 이용해서 내 돈을 조금 들이고 매수한다. 4. 부동산 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에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매매를 하니까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5.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땅값 상승을 추진한다. 6. 건설사와 언론을 이용하여 버블을 조장하고 분양가를 상승시킨다. 7. 국토부와 LH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조장한다. 8.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들이 부동산 투기 교육과 쇼핑을 한다. 9. 정치인과 공무원이 아파트와 땅 투기를 주도한다. 10.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며 부동산 로또를 위해 전 국민이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다. 11. 국토부는 아직도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후에 하지 않으면서 허수거래를 조장한다. 취소 신고와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매매가 넘쳐난다. 진짜 정리 잘하셨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역세권의 24평,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정부가 추진하고 임대료를 10만원 정도 받으면 부동산 버블을 영원히 없어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야 건설사의 이익이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플러스 공무원 플러스 건설사 플러스 언론이 만든 한국 부동산 버블은 리셋되어야 한다. 그레이트 리셋, 그 이주열 총재가 그 신년사에서 한 건데, 과거와 미래. 너무 길어요. 하모니님,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공감 100%입니다. 정반대의 댓글 달렸어요. 너무 길어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그래도 번호 잘 맞추고 또 띄어쓰기 잘 하셨으니까는 조금 길어도 이해해주세요. 슬로우보트님, 건설 재벌 일가가 싫어하는 말을 길게도 썼네. 이거 옛날에 말한 사람은 다 다굴당했죠. 요즘에나 살살 말하는 분위기지. 슬로우보트님은 이 댓글 쓰신 분한테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올바른 말 하면은 다 다구리 당했대요. 다구리. 린치당하고. 그러니까 건설 재벌 일가가 싫어하는 말을 길게도 썼네. 이 길게도 쓴 말 때문에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전혀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동조하는 그 댓글이에요. 수부타이님, 길다니요. 그런 말씀은 성의 만땅 댓글에 대한 결례죠. 역시 우리 수부타이님이 댓글 대망이야.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메커니즘을 총망라한 종합판이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진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기득권의 어둠 속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하고 촘촘하고 집요한지 알게 되면 아마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정부 5년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대통령 만들어주고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서민의 삶과 별무 상관없는 일들로 끊임없이 정쟁만 하고 있네요. 대북사업, 검찰개혁, 언론중재법 등등등. 근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저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네의 삶과 그닥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현님, 진짜 등기 후 실거래 등록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도 어거지로 우겨서 비정상 유지하는 거 보면 주둥이로만 국민 이해한다는 정치인들이 역겨워요. 아이마르님, 항상 제 머릿속에 구름처럼 떠다니는 생각들을 항상 딱 부러지게 글로 표현해 주셨네요. 윤라이프님, 근데 지금이라도 맞긴 해야죠. 안 그러다간 필리핀처럼 쪽딱 망할 텐데. 차경호님, 팩트만 적었네요. 썬플라워님, 100% 동감합니다. 팩트 폭격 정치인들 뭐 하나 몰라요. 유유. 긴 글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리님, 문재인 씨가 약점이 많이 잡혀 있나 보죠. 꼼짝 못하는 거 보면. 네, 여기까지 댓글 읽었고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내일 휴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또 그 다음날 또 휴일이잖아요. 월요일 그래도 공휴일이니까 내일 늦게 주무실 생각하고 제 영상 마지막까지 잘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경에 있는 그림은 천사 영역이라는 MMORPG 게임인데, 아름다운 천사들. 근데 무슨 뿔나 있는 천사들이네.
잔혹한 천사들이래요. 잔혹한 천사들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 댓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부동산 시장의 성역이라는 전세대출 규제가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고승타이거. 네, 오늘 영상 잘 봤고요. 네, 아직도 여기 맥주가 아직도 시원합니다. 어우, 손이 시원하네. 여기 마른 안주 있고요. 그다음에 땅콩이랑 아몬드랑 뭐 너트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잘 돌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서머스비 이거 뒷광고니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그냥 맥주는 잘 안 마시고요. 과실 맥주 이렇게 도수 되게 적은 거. 제가 술을 잘 많이 못해요. 한 1000 먹으면은 해롱해롱거려. 그래갖고 막 와이프로 막 더듬고 막 그래서 등짝 맞고 막 그래요. 19금 39금 맞춰야겠네요. 자, 오늘도 하루는 마무리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저기 전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도 잘 달아주셨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잘 있네요.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